그대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바라보며 말 못할 걱정을 품고 살고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하나?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자식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미안함도 걱정도 원망도 연민도 뒤섞여 밤마다 한숨만 길어지는 그 마음을 나는 잘 안다. 젊을 때는 자식 걱정은 20살이면 끝난다고 믿었건만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자식 걱정은 머리카락이 휘어져도 허리가 굽어도 끝나지 않더라는 것. 그대의 그 무거운 마음, 그 깊은 소갈이 남에게 쉽게 내어놓지 못하는 그 고민을 나는 누구보다 먼저 듣고 싶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다. 부모로서 그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스스로 서지 못해 그대의 여생이 점점 무거워지는 현실, 그 부담과 두려움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유한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훈계가 아니다. 다만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다. 찬찬히 들어주기 바란다. 첫 번째 장.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들. 그대는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닌가? 30이 넘고 40을 바라보는 자식이 여전히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있다.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아예 구하지 않고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거나 나갔어도 매달 손을 벌린다. 그대는 도와주면서도 불안하다.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밤마다 그대를 깨운다. 낮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친구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되었다고 한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어. 우리 딸은 손주를 낳았어.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그대는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다. 우리 집만 이런가? 이 생각이 그대를 무겁게 만든다. 경제적 부담도 점점 커진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자식에게 계속 돈을 대주고 있다. 월세를 내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때로는 빚까지 갚아준다. 그대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든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다. 정서적으로도 지쳐간다. 자식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 보인다. 도대체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자식은 상처받는다. 엄마 아빠는 저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참는다. 참다 보니 속이 타들어간다. 미안함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온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더 좋은 교육을 시켰어야 했나?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나? 자책이 밀려온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까지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지쳤어. 이런 원망도 생긴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인다. 그 나이에 아직도 부모 돈으로 사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만 같다. 그대는 자식 때문에 부끄럽다.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또 부끄럽다. 건강도 나빠진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한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줄이나? 자식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대의 삶이 점점 작아진다. 예전에는 취미도 있었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다. 돈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자식에게 가 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모든 감정이
그대를 짓누른다. 사랑하지만 지치고 돕고 싶지만 더 이상은 힘들고 놓아주고 싶지만 두렵다. 이 복잡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그대의 이 모든 감정은 정상이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대는 이상한 부모가 아니고 실패한 부모도 아니다. 그대는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부모일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이 그대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두 번째, 왜 자식은 독립하지 못하는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식이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첫째, 자식은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대는 평생 자식을 돌봤다.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사주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 해결해 주었다. 자식이 힘들까봐,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밥을 직접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으니 저축하는 법을 모른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없으니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부모를 찾는다. 그대의 사랑이 오히려 자식의 독립을 막은 것이다. 물론 그대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사랑해서 그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식은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바꿀 수 있다. 둘째, 자식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자식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실패가 무엇인지,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서는지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독립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 두려움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자식을 묶어둔다. 그리고 부모가 있으니 실패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현재에 머문다. 셋째, 자식에게는 절박함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은 지금 불편하지 않다. 집에 있으면 밥이 나오고 빨래가 되고 돈이 필요하면 부모가 준다.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왜 힘들게 독립해야 하는가? 사람은 절박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가 충분히 편안하면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자식이 독립하지 않는 것은 독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시대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시대는 예전과 다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값은 높고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현명하게,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모든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자식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세 번째,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는 마라. 이제부터 그대가 해야 할 것을 말하겠다. 이것은 쉽지 않다. 그대의 오랜 습관을 바꿔야 하고 자식의 불편함을 견뎌야 하고 죄책감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대도 자식도 평생 이렇게 산다. 첫째, 경계와 자비의 균형을 잡아라.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식의 독립을 방해한다. 하지만 완전한 단절도 잔인하다. 그 사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는 마라. 자식이 밥을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해줘도 된다. 하지만 매일 해주지는 마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게 하라.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배운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줘도 된다. 하지만 무조건 주지는 마라. 이번 달에는 얼마가 필요한지, 무엇에 쓸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여줘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라.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해결해 주지 마라. 자식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그대의 본능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참아라. 대신 물어라.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니? 자식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라. 처음에는 서툴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움이다. 실패를 경험해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을 재정의하라.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양육자가 아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다. 20, 30, 40이 넘은 사람을 여전히 아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대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이제 그대는 양육자가 아니라 인생 선배다. 선배는 후배에게 모든 것을 대신 해주지 않는다. 조언을 주고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도와주지만 결정은 후배가 한다. 책임도 후배가 진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라. 내가 이제 어른이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조언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 자식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그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하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봐.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라. 물론 명백히 위험한 일이라면 말려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의 선택을 믿어줘야 한다. 셋째, 경제적 정서적 경계선을 명확히 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돈을 줄 때 규칙을 만들어라. 나는 매달 최대 얼마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명확히 하라.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켜라. 자식이 더 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하라. 미안하지만 그것은 내가 줄 수 없는 금액이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다. 지속적 지원을 멈추는 시점을 정하라. 나는 앞으로 1년간만 도와줄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라. 기한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한이 되면 실제로 지원을 멈춰라. 자식이 울고불고 할 수 있다. 저 어떻게 살라고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내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버텨라. 정서적 경계도 필요하다. 자식의 감정에 그대가 휘둘리지 마라. 자식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울어도 그것은 자식의 감정이다. 그대가 책임질 필요 없다. 내가 화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라. 넷째, 독립을 돕는 구체적 단계를 제시하라. 자식에게 독립해라라고만 하면 막막하다.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라. 먼저 현실을 진단하라. 자식과 함께 앉아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라.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종이에 적어보라. 시각화하면 문제가 명확해진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라. 한 달 안에 직장을 구해라는 너무 큰 목표다. 대신 이번 주에 이력서 5개 넣기, 다음 주에 면접 1개 보기 이렇게 작은 목표로 나눠라. 생활 패턴을 교정하라. 독립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아침 8시에 일어나기, 하루에 3끼 먹기, 밤 12시 전에 자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라. 책임을 분담하라. 집에 사는 동안 자식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무언가 하나는 맡겨라. 이제부터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해라. 이렇게 바꾸기 쉬운 습관부터 개선하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실패한다. 하나씩 천천히. 이번 달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다음 달은 이력서 쓰는 것, 그 다음 달은 면접 보는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패해도 다시 세우는 구조를 만들라. 자식이 실패할 수 있다. 직장을 구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독립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실패는 과정이다. 하지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번에 다시 집에 오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하라. 네 번째, 장 마이너스 부모의 마음을 돌보는 법.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대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자식을 도우느라 그대 자신을 잊으면 안 된다. 그대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비행기 안전 안내를 기억하라.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 옆 사람을 돕는다. 그대가 먼저 살아야 자식도 도울 수 있다. 첫째, 죄책감을 털어내라. 그대는 나쁜 부모가 아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멈춰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대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자식이 지금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대만의 잘못이 아니다. 시대적 상황도 있고, 자식의 선택도 있고, 운도 있다. 그대는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자식이 할 차례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다.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대가 죽으면 자식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 둘째, 나머지는 자식 인생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대는 부모지만 신이 아니다.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자식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 자식도 실패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사랑을 주고, 조언을 주고, 때로는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은 자식이 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나머지는 내 인생이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년기 행복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라. 그대에게도 인생이 있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그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대도 편안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다. 그대의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지 마라. 그대가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그대 자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 자식을 도우되 그대 자신의 미래도 지켜라. 그대의 시간을 그대를 위해 써라. 취미를 가져라. 친구를 만나라. 여행을 가라. 하고 싶었던 것을 해라. 자식 걱정만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대의 건강을 챙겨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잠을 충분히 자라. 운동을 하라. 그대가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다. 오래 살아야 자식도 더 오래 볼 수 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다. 자식을, 배우자를, 부모를, 형제를. 이제는 그대 자신을 사랑할 차례다. 거울을 보며 말하라.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다섯 번째, 장 마이너스 변화는 천천히 온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대가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어도 자식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저항할 수 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그대의 결심이 진심이라면 일관되게 행동하라. 한두 번 자식이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대의 말은 힘을 잃는다. 나는 진심이다.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버텨라. 처음 몇 주, 몇 달은 힘들 것이다. 자식은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그대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주변에서는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보인다. 자식이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해먹는다. 처음으로 이력서를 낸다. 처음으로 면접을 본다. 작은 변화들. 그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된다.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하라. 지금은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을 날이 온다. 그날을 위해 지금 견뎌라.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편해야 자식의 마음도 바로 선다. 나는 그대의 마음을 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지.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올가맨다는 것도 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걷게 하는 것이다. 넘어질 수도 있다.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야 자식은 강해진다. 그대가 평생 자식을 안고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놓아줘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놓아주는 것이 낫다. 그대가 건강할 때, 그대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대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다. 60, 70, 80.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그 시간을 자식 걱정으로만 보내지 마라. 그대 자신을 위해 써라.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의 마음이 편해야 자식의 마음도 바로 선다. 그대가 불안하고 걱정하면 자식도 불안하다. 그대가 평온하고 행복하면 자식도 안심한다. 부모님이 행복하시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대의 행복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 이제 그대 자신을 돌보라. 그대를 사랑하라. 그대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 그대는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그대의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다산, 그대에게 이 말을 전하며 붓을 놓는다.